네, 안녕하세요. 도사 이승태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 예고드렸던 이제 킥보드 2탄. 킥보드 타다가 사고 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, 그 다음에 이제 술 먹고 운전하면 어떻게 되느냐, 이거 한번 알아볼 건데, 이게 이번에 5월 13일 날, 올해 2021년 5월 13일 날 법이 개정되면서 도로교통법에 면허까지 있어야 되고 16세 이상만 운전해야 되는 개인용 이동장치로 들어가다 보니까 법이 적용받는 부분이 많아진 거예요.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자고. 만약에 내가 그 면허가 있어야 된다면 자전거는 술 먹고 타도 면허로 취소될 게 없잖아. 근데 그러면 내가 면허증 소지자가 술 먹고 킥보드 타면 이건 면허 소지자가 타야 되는 거니까 분명히 면허가 어떻게 될 것 같아? 취소되거나 정지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?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 그러면 이거 차랑 비슷하게 보는 건데, 오토바이랑. 그럼 사고 났을 때도 그러면 뺑소니 되나? 사고 나고 도망가면? 뺑소니로 처벌받나? 이런 의문도 드는 거야. 그리고 또 음주운전 그럼 2번 하면 삼진 아웃이라는 거 있잖아. 음주 3번 하면 뭐 요즘에는 실형도 때린다는데. 그러면 이거 킥보드 술 먹고 3번 운전하면 그러면 이거 실형 나와? 그리고 집행유예 나오고 그러는 거야? 이런 문제가 남잖아. 그리고 음주 측정 거부하면 그럼 나 끌려가,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또 이것도 뭐 전과도 있고 그러면 실형 나오나? 갑자기 킥보드 타다가 전과자 되는 거야, 이거. 어떻게 생각해?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요? 그냥 일반인의 상식, 법상식으로 봤을 때? 적용된 지 얼마 안 돼서 타당하지 않다라고.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. 그래, 너무 심하잖아. 지금 자동차랑은 또 위험도가 좀 다른데. 근데 이거를 가지고,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현실을 보면 킥보드 다 인도에서 타잖아. 그 자전거 도로 없다 그러면 내가 서초동 여기 8차선 도로 가장자리를 타, 이거? 더 위험하지, 사실은. 그러니까 이게 과연 나는 보도통행 금지를 시키는 게 원칙적으로 차도에 가장자리를 타라, 자전거도 안 타, 이렇게 무서워가지고. 근데 그걸 갖고 내려가? 그게 맞나?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, 어쨌든 도로교통법에는 이런 게 있거든. 차라는 개념이 있어. 도로교통법상의 차에는 뭐냐면 움직이는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. 자동차도 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도 되고 개인용 이동장치도 차고 자전거도 다 차야. 움직이는 거 다 차. 그렇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있고, 자동차 등이라고 해가지고 이 자동차, 실제 자동차랑 노면전차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고, 또 하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, 또 자전거 등이라는 것도 있어. 근데 자전거 등이라고 할 땐 또 뭐냐면, 그때는 자전거 플러스 또 개인용 이동장치, 이 킥보드까지 포함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. 이거 아마 본인들이 이거 정리 못해. 일반인들이 이거 법조문 보면서 정리 못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정리해 드리는 거야. 한번 봅시다. 일단 술 먹고 운전하면 어떻게 되느냐, 음주운전하면 이건 자전거도 분명히 처벌받기 때문에 자전거처럼 이것도 지금 범칙금이 부과돼요. 기본적으로 이거 음주운전, 킥보드 운전하면 10만원, 그 다음에 측정 불응 시에는 13만원이에요. 이건 범칙금이야. 형벌을 부과하는 건 아니야. 이거 걸렸다고 해서 기소돼서 검사가 얼마 내라고 벌금 매기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. 이게 범칙금인 거고, 또 하나는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도 개인용 이동장치는 기본적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받아요. 음주 측정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03% 이상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되는 거예요. 근데 20만 원 이하의 벌금, 구류, 과료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거는 형사처벌을 받는 거야. 전과자 되는 거지, 이것도 진짜. 그래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 내고, 구류라고 하는 건 며칠을 갖다가 유치장에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과료라고 하는 거는 5만 원까지는 이게 과료일 겁니다. 킥보드 타고 운전하다가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, 그 다음에 구류, 그리고 또는 과료에도 처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세요. 그러니까 범칙금 부과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도 낼 수 있다는 거예요. 전과자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근데 아까 그 얘기 했잖아. 그렇다고 해서 뭐 3회 스트라이크 아웃, 그 다음에 삼진 아웃 당하는 거, 그 다음에 뭐 만약에 그 음주 측정 불응했을 때 그럼 집행유예까지 받을 수 있느냐? 이거는 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, 법에.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마찬가지로 0.03% 이상 0.08%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정지돼요. 벌금 100점이 부과되고, 또 하나는 술 취한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0.03%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할 때, 그 다음에 0.08% 이상으로 운전을 한 때, 그리고 그 술에 취한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운전하거나
술 취한 상태에 측정을 불응한 사람이 다시 운전할 때 이때도 면허 취소되는 거예요. 똑같이.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번에도 얼핏 얘기 드렸지만 정리해서 얘기 드려볼게요. 2020년도 12월 10일 날 그때 개정된 때와 이번에 재개정된 때를 비교해보면 둘 다 법적 지위는 개인형 이동장치였었어. 그런데 통행 방법은 둘 다 똑같이 여기 때도 그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이고 보도 통행 불가였었거든요. 근데 운전면허는 그 전에 종전에는 면허가 없어도 됐다가 이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면허 운전을 예전에는 처벌하지 않았어요. 근데 지금은 무면허 운전했을 때 범칙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여기 또 하나는 벌금도 부과합니다. 형벌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를 하는 것으로 지금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13세 미만은 운전 금지가 됐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대신 바뀐 건 뭐냐면 2021년 5월부터 16세로 올라갔어. 그러니까 16세 미만만 운전 금지가 되는 거예요. 그 전에는 13세까지였었거든.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자 처벌 규정이 없다가 이번에 과태료 부과하는 거가 있다는 거고 부모님한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태료 부과하는 거 있잖아. 지난번에 얘기 드린 거. 왜 거기는 과태료고 여기는 범칙금이냐 하면 이 부분은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범칙금 내는 거고 부모한테는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는 거예요. 그게 이제 개념이 달라. 법적 개념이 좀 혼돈되시겠지만 그 다음에 운전자 주의 의무는 똑같아. 옛날에 보면 동승자 탑승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였거든. 근데 옛날에는 이게 처벌 규정이 없었어. 근데 이번에 4만 원이 들어간 거야 범칙금이. 그 다음에 안전모 착용도 옛날에 하라고는 했었는데 처벌 규정이 없었다가 이것도 지금 범칙금 운전자 범칙금 2만 원 동승자도 과태료 2만 원 그러니까 동승자는 과태료 그 다음에 운전한 사람은 범칙금 2만 원 이렇게 부과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등화장치 작동 안에 등화장치 작동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전에는 처벌 규정 없었어. 근데 처벌 규정 범칙금 1만 원 생긴 거예요. 약물 운전 한 경우에 음주운전 말고 이게 약물 먹어가지고 막 혼미한 상태로 운전하면 안 되는데 그것도 옛날에 규정은 있었다가 처벌 안 했다가 이번에 10만 원 부과한다는 거예요. 운전도 예전에는 단순 음주 그냥 자전거처럼 단순 음주했을 때 그냥 3만 원 그다음에 측정 불응했을 때 10만 원 있었는데 이게 지금 올랐어. 단순 음주가 10만 원 그 다음에 측정 불응이 13만 원 그러니까 이게 또 중앙선 신호 위반 그 다음에 중앙침범 보도주행 이것도 범칙 3만 원 보도 위로 지나다니는 사람 다 돈 벌고 있는 거예요. 지금 3만 원씩 안 뛰면. 그렇게 많이 부과가 됐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거는 개인용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받을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킥보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주로 20, 30대가 많이 사고가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처벌을 강화한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이 다쳤어요. 이거 반드시 사람 다치면 킥보드도 구호 조치해야 되거든요. 킥보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거나 또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해서 구호 조치해야 돼.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내 인적사항도 줘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도주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. 그리고 만약에 사람은 다치지 않았어. 확실히 이게 주정차된 차만 다쳤다거나 그리고 인적사항 제공하지 않고 갔을 때 이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이 안 다치고 그냥 단순히 사고만 내고 간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당연히 다쳤으면 당연히 신고해야 돼요, 경찰에. 근데 이 경우에도 사람이 다치지 않고 그냥 재물만 손괴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재물 손괴한 것이 또 통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신고 안 하셔도 돼요. 근데 만약에 이렇게 사람이 다치거나 사람이 아니고 물건만 다치게 했다고 하더라도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줄 정도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거 하지 않으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거고. 그 다음에 또 하나 교통사고가 나서 도주해서 사람이 다쳤는데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돼요.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람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훼손하게 한 경우에는 구호 조치해야 되는데 이거는 도로교통법상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랬잖아요. 근데 이게 중하게 도로의 교통, 킥보드 등을 타고 다니다가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. 그리고 죽게 했을 때는
부호 조치 안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뺑소니로 처벌받아요. 그래서 이거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단순 도주,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, 엄청나게 세죠. 그 다음에 부상당했을 경우는 1년 이상의 징역이야. 그 다음에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. 그 다음에 유기했어.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서 다른 데다가 옮겨놓고 도망갔어. 이 경우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 5년 이상 징역. 또 부상당했는데 다른 데도 옮겨놓고 도망갔다 3년 이상의 무기징역. 킥보드 타고 가다가 업무상과실이라고 노상 타는 거예요. 그거를 그냥 단순 과실이 아니라 이거를 그때 업무상이라고 하는 건 내가 킥보드 타고 뭐 전동 킥보드 타고 배달을 한다거나 그걸 업으로서 이렇게 탄다고 볼 수 있는 경우, 그 다음에 굉장히 중대한 과실. 뭐냐면 이거는 그 원래 보도 통행 못하게 돼 있잖아. 헬멧도 안 쓰고 술까지 먹고 만약에 치였어. 그러면 이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중과실 치상상으로 보기 때문에, 그리고 도망갔다? 이 경우에는 이렇게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까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좌우간 차라는 인식을 하고 이게 사람 다치게 되면 이렇게 부호조치도 해야 되는구나. 구호조치 안 하고 도주하면 도로교통법상에도 이런 처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중과실, 업무상 과실로 사람 다치게 했을 때 이렇게 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킥보드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릴 테니까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사고 없이 킥보드 또 그리고 재밌게 타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